그 다음에 이제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있는데, 실증특례는 법령이 적용되는지 규제가 있는지 모호하거나 또는 그 규제가 있고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아예 금지된 경우에 임시허가를 하기에는 시장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불확실할 때 실증특례를 통해서 2년 그리고 추가로 2년 안에 한번 실험하게 해보고 그 부작용 등을 체험한 후에 제도를 보완해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법령을 정비해서 정식 출시를 하게 하거나 또는 다시 임시허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결과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고요. 임시허가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바로 임시허가를 내줘서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역시 기본 2년, 추가로 2년 내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그리고 법령 정비할 의무가 여기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임시허가 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실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실제 제가 과기부 사전심의위원, 그리고 산자부도 사전심의위원, 그리고 지역규제특구법에는 심의위원, 역시 사전심의위원이고요. 그리고 또 금융혁신은 혁신금융 TF라는 곳에 속해 있어서 네 가지 부분 직간접적으로 세 가지 부처는 직접 사전심의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 쪽은 혁신금융 TF에서 여러 가지 쟁점 이슈들을 논의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이것들이 긍정적인 면도 큰 반면 일부는 좀 보여주기 위한 또는 실적을 위한 면에 그런 측면을 움직이는 것도 있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달리 이제 분석해본가 있는데요. 실증 테스트 목적과 시장 출시 목적으로 나눠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실증특례 부분입니다. 즉 정식 허가가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어서 소비자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한다든지 등의 제한을 두어서 한번 실험을 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이 실증특례로 간 사람들, 실제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됐어? 내지는 이런 게 금지되고 있었단 말이야 하는 것들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실증특례의 요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모호한 것이 워낙 불합리한 것이 전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규제의 없음을 확인을 해주고 이거는 규제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도 될 사람들이 상당히 눈에 보여요. 이제 규제 신속 확인으로 끝낼 사안을 실증특례로 끌고 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지난 7월 16일 날 시행 6개월 성과를 발표했는데,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우리 이런 거 잘하죠. 목표를 정하고 달성률을 하는 거. 목표를 100건 해놓고 80% 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표를 1000건을 했으면 8%예요. 그죠? 목표가 100건이라는 거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에 이렇게 규제가 많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라에 100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80% 달성했대요. 그리고 지속적 제도 보완으로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 제고하고 인증특허 활용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만 이건 인터넷에 다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홍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림만 멀리서 그냥 느낌으로 보시면 혁신 서비스 분야가 다수라는 얘기가 있고요. 산업부가 32%, 과기부가 22% 해결했다. 이게 이제 샌드박스 주무부처니까요. 81건 중에 46%에 해당하는 숫자 37건이 금융인 거죠. 금융이 가장 혁신을 잘하고 있는 부처인 걸로 보이죠. 그리고 과기부와 산업부의 합계 54%의 샌드박스 안건은, 통과된 안건들은 과기부, 산업부 자체의 규제를 있고요. 다른 부처의 규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으로 해당 소관부처의 국장급 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해당 부처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무엇을 심사한다고 하면 심사 대상자인 피심인은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심판 주체가 돼서 안 되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는 심판 대상이 심판의 주체로 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입니다만 그에 의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제 말씀드릴게요. 문제 제기 시점별로는 2017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2018년 이후에 23%라고 해서 최근에 문제가 제기된 신규 이슈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019년에 59%, 즉 기존에는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이쪽인데요.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최신 이슈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런 것이 공론화될 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랑하기로는 신기술 심산업의 혁신 실험자 성과가 나오고 있다. 외국보다 심사 기간이 빠르다. 외국은 180일 정도 걸리는데 보통 이제 영국 등 유럽 나라들을 많이 비교 대상으로 삼죠. 우리는 81건의 과제들이 통과되는데 평균 44일이면 통과됐다. 44일은 굉장히 빠른 속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착륙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81건이나 6개월 만에 해결했다는 것이 뭐 많다면 많고 하니까요. 다만 이제 이것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고요.